소장님도 찍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한 거의 24권 산 거 같은데? 24권 산 거를 하나씩 내가 왜 샀는지를 설명해 줄게. 근데 사실 기억이 잘 안 나. 항상 책을 살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책을 내가 왜 샀지? 근데 또 읽어보면 좋아. 그래서 처음 부분만 이제 읽고 한 건데 24권 같은데 이게? 몇 권 산 거지? 우선은 12? 잠깐만. 둘, 넷, 여섯, 24, 26권 샀어. 그냥 읽는 거 말고 한번 좋은 문장은 내가 직접 써봐서 이거를 내 걸로 취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더 좋은 문장을 쓰고 싶은 당신을 위한 필사책 을 샀어. 총 100권에서 필사를 하면 좋을 만한 그런 책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옆에 이 문장을 보고 여기 쓸 수 있도록. 아무튼 이번에는 돈의 심리학. 이제 이 책을 쓴 사람은 모건 하우절이라는 사람인데 가장 크게 성공한 투자자, 가장 크게 파산한 투자자 모두를 만나보고 자기가 깨달은 한 가지가 진짜 부를 이해하고 부를 얻고 싶으면 인간의 심리를 알아야 한다라는 어떤 깨달음을 이제 얻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풀어놓은 거. 대표적으로 이제 딱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당신이 부자가 되었을 때 다음 4가지 질문을 던져보라. 하나, 저거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 저축이라니 이 웬 고리타분한 얘기인가? 그럼에도 당신이 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 상황에 휘둘려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있을 때,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자율권을 갖고 싶을 때, 예고 없이 찾아온 황금 같은 투자 기회를 잡고 싶을 때, 그 순간 기대 없이 잠자고 있던 저축은 당신의 인생을 구원할지도 모른다. 진짜 이거 맞는 말 같은데. 어쨌든 돈의 심리학. 나는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 그다음은 에디토리얼 싱킹. 그래서 창조적 사고법을 할 수 있는 이제 기획자나 창작자가 읽으면 좋을 만한 책이라고 해서 샀고 읽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역시나 좀 비슷한 내용일 것 같아서 사지 않았는데 이번에 한번 궁금해가지고 한번 구입을 해봤고, 정보와 대상에서 의미와 메시지를 도출하고 그것을 의도한 매체에 담아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 편집하고 구조화하는 일련의 사고방식. 근데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정보들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는데 이거를 그냥 흡수하고 나중에 봐야지, 나중에 적용해야지 라고 그냥 스크린 캡처만 하거나 저장을 하면서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거를 그냥 비슷하게 생긴 것들을 분류하고 종류를 파악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에디팅의 기본인데, 그냥 분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사용해서 의미와 메시지를 도출하게끔 하는 거, 이게 바로 에디토리얼 싱킹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상당히 힙한 29가지 프로젝트 수업 레시피. 지금 숲도시를 만들면서 숲 해설 교육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프로그램이더라. 그 안에 어떤 컨텐츠를 개발을 해서 이 숲에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얻고 갔으면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구입을 해봤고, 그 다음에 생각의 공간, 또 창의성과 관련된 책인데, 근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자신이 어떤 하나의 물체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공간에 가서 느끼는 거,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꼭 에세이 방식으로 쓰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7번째 책은 관찰력 기르는 법. 같은 것을 달리 보이게, 보이지 않은 것을 보이게. 결국에는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그냥 단순히 남들이 보는 거 똑같이 보는 것보다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방법, 이런 것이 좀 궁금해가지고 관찰력 기르는 법. 노스텔지아. 인간은 왜 경험하지 못한 과거를 그리워하는가. 최근에 캠코더나 아니면은 아이팟이나 헤드셋, 그리고 필름 카메라, 그리고 인터넷이 되지 않는 어떤 노트북, 글만 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고 싶어서 막 찾고 있는데, 결국에는 요새 막 현대적이진 않잖아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기분인데, 이런 과거를 그리워해서 이거를 뭔가 써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왜 이런 과거를 그리워하지?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또 여러 명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왜 나처럼 내가 해보지 못했던 옛날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거지? 라는 단순한 그런 생각으로 이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첫 돈 공부. 14살부터 시작하는. 난 14살은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 만화 일러스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경제를 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쉬운 만화로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구입을 했어요. 진짜 별거 아닌데 뭐 연금의 종류라던가 이런 거 은근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화로 잘 풀어줬어요. 원래 일본 만화인데 한국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 일본 통계 자료를 한국 통계 자료로 바꿔서 해줬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디자이너 마음으로 걷다.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이게 D&D 디파트먼트 설립자 나가오카 겐메이가 쓴 책이거든요. 솔직히 거기 한번 제주도에서 그 매장을 방문해봤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없는 것 같은데 하는데 그 안에서 끌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막 대단하게 멋있어 보이는 것들이 아닌데 왜 사람들은, 그리고 나는 거기 끌리는가, 이거를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책을 구입을 했고, 매일 매거진이라는 안경을 쓰고 매일 치열하게 고민하며 웃기도 하고 화도 내고 가끔은 감정이 격앙되고 그러면서도 꾸준히 사회라는 거울을 향해 강하고 부드럽게 속삭인 나가오카의 이야기들. 본인이 매일 뉴스레터를 발행한 건가? 아무튼 107통의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쿄를 바꾼 빌딩들. 이거는 박희윤 작가님이 쓴 책이고요. 일본에서의 빌딩들이 귀엽고 좋은 것들이, 예쁜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빌딩들이 사람을 어떻게 모으고 동네를, 죽어가는 동네를 살리고 도시를 바꾸게 됐을까? 이 빌딩들의 비밀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박희윤 작가님이 그 책 구하기 힘들어 지금. 근데 내가 3권을 구입을 했는데 지금 한 권 왔어. 3권 했는데 한 권 왔어? 잡초학자의 아웃사이더 인생 수업. 이것도 숲 공부에 필요할 것 같아서 샀고, 이거를 엄마, 내가 숲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 숲 자체가 인생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무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그 안에 이제 곤충들이 살아가는 거, 꽃이 이제 열매를 맺는 거라던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인생이야. 그래서 숲을 알아야 돼. 숲을 알면 인생을 알 수가 있어. 시대예보 호명사회. 성기령 작가님 책인데, 이건 시대예보 핵 얘는 시대를 사서 읽었고요. 아직 다 못 읽었다. 저번밖에 못 읽었다. 근데 어쨌든 이 책도 새로 나와가지고는 구입을 했어요. 이분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터뷰가 정말 최고. 이분이 한 인터뷰를 꼭 들어보고 보고 그리고 이 책을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책이 막 떨어지네. 그다음에 트렌드 코리아 2025. 이 책이 계속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한 번도 저는 이거를 사서 읽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트렌드다 하면서 하는 게 더 트렌드 같지가 않다라고 해야 되나? 우연히 여기서 소개한 트렌드 중에 몇 가지가 저도 동의할 만한 그런 트렌드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제대로 읽어보려고 이 책을 처음으로 트렌드 코리아를 구매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책방 도감. 이건 일본 책인데요. 그 모종린 교수님의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 그 책에서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그 공간에는 어떤 게 있냐? 카페, 베이커리, 그다음에 레스토랑, 스테이, 굿즈샵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책방입니다. 로컬 책방. 동네를 바꿔버리는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로컬 서점들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설렘이 있는 책장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행사 내용에 알맞은 책을 어떻게 뭐 하면 좋은지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일본은 이런 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독립서점을 이렇게 분석을 한 책입니다. 그다음에 이 책은 밀린 서재에 있어서 한 절반 정도 읽은 것 같은데요. 컨셉 수업. 이것도 기획에 필요한 거고 창의적인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요소들이 필요할 때 이 책을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절반 정도 읽었지만 내용이 정말 알차고 좋아요. 그래서 기획자분들이라면 이 책을 추천드려요. 그 나무가 궁금해. 이것도 이제 쑥 공부하면서 한 건데 진짜 그 나무 공부예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근데 단순히 그냥 이 나무의 역사 뭐 이런 게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좀 엮어서 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했고 이 책은 어떤 책을 읽고 이 책을 소개했었나?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사봤는데 일반 출판사가 아니라 경북대학교 출판부에서 쓴 거예요. 영국에 있는 커피하우스라는 곳을 소개한 책인데 커피하우스가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영국에서는. 이 커피하우스 안에서 어떻게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여기가 이제 랜드마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역사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을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현명한 이타주의자. 정말 싫지만 이기적으로 살고 싶은데 이타주의자가 오히려 더 앞서간다고 합니다. 믿고 싶지 않고 따라가고 싶진 않지만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다정한 사람들이 많이 주면서도 잃지 않는다. 그 원리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려고. 저도 좀 현명한 이타주의자가 돼보려고. 그리고 공간력 수업. 이렇게 하나의 공간에 대해서 좀 분석한 책 같은데 이게 한국 건축만은 아니라 이제 외국에 있는 건축물 그리고 공간을 섬세하게 좀 바라보는 것들을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간을 어쨌든 만들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이 책은 좀 진짜 옛날 책 같은데 이거는 인스타그램에서 막 이 책 꼭 읽어야 된다 해가지고는 샀는데 근데 오히려 이런 이렇게 무슨 교과서 같은데 이런 게 진짜 찐인 거 알죠? 그다음에 제가 시야 관련된 책을 다 6권 샀어. 6권을 샀네요. 이렇게 여기서 이 5권은 빠더너스 문상우님이 추천한 책이고 이 책은 시를 처음 읽는 10대를 위한 언어 수업이라고 홀로 함께 이거 민음사에서 발행한 건데 시는 생각하는 힘을 길러준다. 그러나 우리가 익혀온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시가 좀 현실과 많이 동떨어진 그런 장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대요. 시는 늘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가장 절박한 외침이며 생생한 역사이고 또 가장 날것의 느낌으로 다가오는 언어다. 결국 시를 읽는다는 건 창의적인 사고를 가능케 해준다. 시를 읽을 때 우리는 어제와 다르게 생각하는 나로 새롭게 태어나고 언어를 통한 사유, 일상의 혁명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것도 창의적. 내가 창의성을 많이 갖고 싶나 보네. 산책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거네. 그리고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빠트너스님이 추천해 주신 책이 시인들이고요. 근데 또 읽다 보니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매력이냐? 이건 아직 못 찾았고. 그래서 이렇게 총 26권의 책을 언박싱을 했는데 저번에 17권 했던 것도 제대로 못 읽었나? 딱 한 권 읽었나 지금? 언젠간 다 읽을 거다. 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또 살 거다.
뭐부터 읽어보지?